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희가 영상에서 댓글 중에 CG를 하고 싶은데 누크를 배워야 되나요? 마야를 배워야 되나요? 이런 댓글을 좀 봤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토일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를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마야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합성하기 위해서 누크를 사용한 케이스거든요. 일단 3D 결과물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낼 때 그때 누크를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으로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누크를 배우고 누크가 나한테 맞아 해가지고 3D 하다가 2D로 넘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좀 그런 그렇죠. 케이스예요. 네. CG는 좀 분야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아무튼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제 2D와 3D 분야를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또 깊게 들어가면 너무 좀 얘기가 길어져서 저희가 따로 또 그 부분은 컨텐츠로 따로 찍어드리고, 일단은 말 그대로 2D, 약간 평면적인 3D, 입체적인 거죠. 일단 3D 작업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야를 하시고 이제 누크로 합성 툴을 했는데, 그거는 꼭 누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제 결과물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기 위함이라서 누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프터 이펙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뭐 간혹 예전에는 뭐 쉐이크라든지 퓨전이라든지 이런 합성을 한다라는 이쪽이 이제 약간 2D 개념이 돼요. 그랬을 때 나는 2D를 할 거다, 3D를 할 거다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툴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토이리님께서는 굳이 좀 나눈다면은 3D에 좀 가까우시잖아요. 그쵸. 왜 3D 쪽을 선택하셨고, 처음에는 왜 마야부터 하셨고, 그래서 이제 3D 계열의 툴을 어떤 것부터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부터 사실 FX 파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VFX 그리고 VFX 파트에서 그 이펙트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모델링도 배우고 3D 파트 다 배우고 마지막에 이펙트를 배우고. 여기서 FX를 또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FX 같은 경우는 그냥 3D 모델링 가지고 하는 경우는 3D라고 부르지만, FX는 물, 불, 파티클, 먼지, 털 맞아요. 그런 것들. 옷, 약간 유기체. 그쵸. 개념? 유기체 개념, 입자 같은 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파트가 사실 FX라고 부르거든요. 그것도 3D라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일단은 3D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FX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3D 파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야라는 툴이 거의 3D 파트인데 그 안에서도 쓸 수 있는 파트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맥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델링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텍스처링, 렌더링 이런 것도 다 하지만 FX 파트가 또 있거든요,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저희가 3D 툴 어떤 걸 배워야 되냐, 3D 취업을 하려는데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또 이어서 이펙트 이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입자 같은 것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는 파트가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파트긴 해요. 액체 시뮬레이션이다 하면 리얼 플로우나 나이아드나 그런 종류, 그리고 후디니도 될 수 있고, 그런 종류를 일단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결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렌더링을 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렌더링 걸린 거를 가지고 이지 컴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2D 팀에 넘겨주기 전에 간단하게 내가 최종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하죠. 그리고 그 이지 컴프를 누크라는 걸 통해서 하죠. 그렇게 해서 누크 작업을 어느 정도 하고 그걸 2D 팀에 넘깁니다. 그러면 그 2D 팀에서 더 디테일하고 깔끔하고 색감을 더 올리고 그런 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쵸. 토이리님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그런 FX가 좋아서 알아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3D 쪽을 들어가신 거고. 그쵸. 그래서 바로 마야가 아니라 다른 툴을 공부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는 마야를 공부했죠. 마야 3D를 공부하고 파티클도 공부하고 입자를 공부했는데, FX 파트에 있다 보니까 마야로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스로 넘어가서 맥스에 있는 파티클 플로우라든가 퓨 FX라든가 리얼 플로우라든가 레이파이어라든가 그런 종류의 FX 파트 툴을 다 다뤄보게 됐고, 그런데 이제 회사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3D 파트를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D도 또 하게 되고, 그런데 3D를 하다가 최종 결과물을 좀 이지 컴프를 했는데 2D 팀에서 트래킹도 하면서 이거 간단하게 좀 도와달라, 그래서 2D도 조금씩 이제 다뤄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다루게 된 거죠. 마야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류의 사람들이 마야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맥스라는 게 있다요. 같은 계열에 어떤 걸 원하는 분들이 이 맥스를 공부하면 될지 그래도 딱 분명히 말하는 게 사실 솔직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냐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사실 그게. 그쵸. 그래서 우리가 회사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좀 1차원적으로 1차원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1차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모두가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루트는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예를 들면 그쵸. 예를 들면은 게임 쪽에 뭐 모델링 팀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맥스. 그렇죠. 영화 쪽에 뭐 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마야. 맞아요. 뭐 요렇게 딱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살을 좀 근데 붙이긴 해야 돼요. 일단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보통은 처음에 접근하는 게 마야로 많이 접근을 해요. 왜냐면은 업계에서 마야를 가장 많이 써요. 뭐 CF 파트든 영화 쪽이든 뭐 게임 시네마틱. 게임 시네마틱이든 뭐 방송국 쪽이든 그쵸. 기본적으로는 마야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게 생겨요. 예를 들면 게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맥스가 사실 더 좋은 툴이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는 그 맥스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왜 게임은 맥스인지 그냥 간단 한 줄로. 맥스는 게임에 최적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맥스를 많이 씁니다. 사실 그 정도만 딱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고.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D는 그렇게 마야로 처음에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맥스를 배우셔도 뭐 상관없고 그리고 FX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마야를 배우고 시작해서 나머지 맥스를 넘어가고 그리고 아니면 후디니로 바로 넘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FX 파트가 있는 거죠. 이게 FX를 하고 싶은데 약간 그게 있어요. 마야에도 FX 기능이 있고 그쵸. 3D 맥스에도 FX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맥스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좀 그림적인 아트웍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그런 3D 맥스 이렇게 또 나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얼리티 기반에서도 굳이 마야가 아니라 또 맥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게임 쪽에서도 또 마야의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각 그 필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거고 그쵸. 저희 토이리님처럼 다 좀 제너리스트 3D 계열의 툴은 거의 다 공부하게 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뭐 게임 캐릭터 할 때 뭐 기술 하나만 배우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캐릭터가 법사냐 궁수냐 뭐 이렇게 정해져는 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이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나마.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난 마야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기사의 마스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사만 주구장창 파는 거예요. 일단은 3D 파트를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다가 뭐 마법사를 좀 쓰고 싶어 FX 그러면은 거기 그 FX 파트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참 이게 복잡해요. 2D, 3D 분야를 알아야 되고 영상에서 또 각 파트를 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자기의 최적화된 툴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D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론은 마야를 배워야 되냐 3D 뭐 누쿨웬 이게 아니라 마야를 하려면은 그거에 본인이 맞는 방향이 맞는지 파악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그 툴을 추구하는지 일단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누크는 뭐냐? 일단 3D를 하면서 아까 누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간 메인급은 아닌 개념인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D에서 아무리 진짜 퀄리티가 너무 멋있고 훌륭하게 나와도 그게 생으로 방송을 나가면 사고가 나요. 사고예요. 누가 봐도 일단은 감쪽 같다? 아무리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3D 이것도 누가 봐도 3D인데 되게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표현해야 돼요. 그렇게 2D 작업에 거치지 않고 그냥 합성된 3D 그림을 보면 되게 쨍하고 CGT 나는데 이런 느낌이 돼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디벨롭하는 게 이제 저희 2D 파트 그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누크 툴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누크 공부를 한 거고요. 근데 누크 툴적인 거는 요즘 너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2D는 아트웍 감각, 그 완성도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라든지 잘된 작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우리 밖에 나가면 그냥 나가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레퍼런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맨날 보는 장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합성을 할 때 그 리얼리티 장면에 최대한 가깝게 합성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형님이 만약에 이제 자동차를 3D를 하나 하셨어요. 때깔도 좋고 막 반짝반짝이고 막 이렇게 광택도 나고 굉장히 쨍하게 옥테인이든 되게 좋은 렌더러를 써서 했는데 이걸 이제 그냥 합성하면은 혼자 너무 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2D로 넘어오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만약에 노을진 배경이다 그러면 그 광채에 맞게 색감도 좀 만지고, 조금 멀리 있다 그럼 포커스도 조금 아웃시키고, 이 차도 앞부분과 뭐 뒷부분에 그 거리감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조금 디테일을 만져주고, 그림자 같은 것도 그 그림자 안에 단계가 있으니까 이런 세밀세밀한 거를 다 만져주는 거예요. 뭐 조금 차가 많이 움직인다 그럼 연기도 좀 있을 거고, 연기도 뭐 많이 있냐 적게 있냐, 큰 연기냐 그게 먼지냐, 뭐 그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 차 바깥쪽에 뭐 반사되는 풍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합성을 해주고,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3D에서 합성을 물론 이제 트래킹을 해주지만 2D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손 트래킹이라고 해서 그런 미세한 작업까지 3D에서 어느 정도 90%, 90%를 잡아주고, 100%는 좀 어려워요. 100%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짜잘한 디테일한 작업들을 이제 이 2D에서 하는 거고, 그런 2D 합성 작업을 누크로 이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누크 공부를 하는 거죠. 2D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토샵도 잘 하셔야 돼요. 잘하냐 못하냐 묻지도 않아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깔고 가죠. 이건 뭐 3D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2D 기반의 감성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는 드로잉 작업도 좀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합성은 또 누크뿐만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저희가 이제 2D 계열의 툴 얘기한 것도 있는데, 퓨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마다, 광고 같은 회사는 이제 뭐 플레임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앞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D는 최종 결과물을 내는 네. 툴이라는 거죠. 그리고 2D를 할 때 필요한 요소는 사실 관찰력 같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얘기인 거죠. 최종 결과물은 결국 2D에서 나오기 때문에 3D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과물을 내는 건 2D예요. 또 이제 3D로 또 아웃풋을 내는 분야도 따로 있어요. 뭐 모션 그래픽 파트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뭐 3D 작업자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성까지. 왜냐면 이제 막 리얼리티 기반의 너무 막 그런 합성과는 또 약간 별개라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 많이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성향이라든지 포지션을 생각한 다음에 툴을 선택하시고, 그 툴을 이제 깊게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빠른 취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 CG 학원에 가면 마야를 먼저 배워요. 이거 학원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독학을 하시려면 뭐 누쿠를 먼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누쿠를 배우세요. 근데 결과물을 내가 컴포지트를 하려면 3D 결과물에서 패스가 있어야지 그걸 2D에서 또 작업을 해가지고 그쵸. 최종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누쿠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은 3D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2D 파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3D를 배우셨죠. 그리고 나서 누쿠로 넘어갔을 때 전반적인 워크플로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D 파트를 하려면은 마야를 공부하고, 그렇죠. 2D 파트를 좀 공부하려면은 누크를 공부하는데 많은 레퍼런스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네, 깔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앞에 저희가 길게 얘기한 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이도저도 아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해보시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뭐 막연하게 했어요. 그냥 에펙스가 좋아서.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요즘 족구대를 밀고 가시더라고요. 대쪽구. 대쪽구. 조대꾸. 조대꾸. 어감이 좀. 다시. 좋아요, 댓글, 구독. 조대꾸 부탁드립니다. 제자하세요. 시작하세요.